여기도 보면 뭐 오전까지 태아 모니터링 괜찮았는데 저녁에 갑자기 아기가 안 놀아서 해봤더니 핫빛, 아기 심장이 안 뛰더라. 근데 실제적으로 충분히 있을 수는 있는 일이라서 정말 가끔 있죠. 누구 잘못도 아닌데 너무 안타깝죠 사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동석입니다. 안소정입니다. 저는 이재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뻘쭘하네. 잘릴 것 같아요. 네. 나 다시 해보려고. 엄마 되는 거. 다시 안 한다며. 반년 지나니까 다시 도전의식이 샘솟네. 4년밖에 안 해보고 포기하는 건 좀 아쉽잖아. 아 근데 어제 자다가 왜 울었어? 꿈에 또 그날이 나왔어. 자기 태어나서 제일 많이 운 날? 나 그날 처제 우는 거 처음 봤잖아. 오이 형이? 화장실 앞에서. 오이영의 언니께서 쉬었잖아요. 이게 아마 우리가 유추해보자면 아마 그때 유산의 아픔이 좀 커서 그 이후로는 아마 안 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유추가 좀 되는 상황입니다. 유산이 생각보다 여성분들한테 심리적으로 트라우마로 되게 많이 작용을 하고 사실 그 유산하고 나서 이게 회복이 잘 안 돼가지고 난임시소 오래 쉬었다가 되게 오랜만에 내원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 번 안 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임신이 안 됐으면 안 됐지 유산을 못 맞아요. 겪고 싶은. 차라리 비임신이 낫다. 됐다가 뭔가 뺏어가는 기분이다. 막 이런 너무나도 이제 상실감이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네. 경우에 PGT를 하기도 하고. 그쵸. 예, PGT를 해서 뭐 염색체적으로 정상인 거 확인해서 넣어주면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면서 유산력을 좀 유산율을 낮출 수는 있다라고는 보고는 있는데 유산하고 나면 그 이후로 또 AMH가 좀 더 떨어져서 그 과배란 주사에 대한 반응도도 좀 떨어지고 나오는 난자 개수도 좀 주는 경우들도 많이 봤는데 아마 이 언니분도 아마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저번에 배아가 뭐 안 만들어졌다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난소 저반응군으로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나이가 들었어. 나이도 들고. 잘 그거 말한 거 아니지? 나 난임 시술 그거 다시 하는 거 아빠한테 말 안 했지? 안 했어. 걱정 마. 속상해하실 거 뻔히 아는데 뭐하러. 잘했어. 사실 이제 난임 시술할 때 부모님들한테 안 알리고 시술을 하는 부부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난임 시술 후에 이제 임신이 확인이 되면 선생님 뭐 이제 좀 뭐 시댁에 알려도 될까요? 이제 안정기인가요? 언제가 안정기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서 부모님이 이제 걱정하실까봐 이제 부부만 알고 다른 외부에는 이제 알리지 않고 이제 조심스럽게 시술하는 부부들도 좀 생각보다 많은 것 그렇죠. 같아요. 우리 자연 임신이 되더라도 원래 이제 임신 초기에 유산될 확률이 한 15%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꽤 높은 확률이죠. 뭐 한 7, 8명 중에 한 명이니까. 뭐 난임 시술도 거의 비슷하죠. 뭐 그 정도 확률로는 유산이 될 수 있으니까 보통은 12주 이상 되면 보통은 유산율이 한 1, 2%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12주가 넘어가면 좀 얘기할 만하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또 초기 때 이걸 받아야 애기 임산부 그 마크를 받아야 지하철역 단축 근무도 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또 일찍 원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임신 확인은 그렇죠. 이제 그래서 임신 확인은 이제 본인한테는 해주지만 외부에 이제 알릴 때 뭐 가족이라든지 부모님이나 그래서 가족한테는 되게 조심스러운 그거는 거더라고요. 조금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여성분의 입장에서는 시댁에 알리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마음의 부담이 있으니까 좀 게다가 또 최대한 유산의 경험이 있는 분은 더 조심스러울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난임 시술 한다 그러면 괜히 기대하시잖아요, 부모님들이.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그냥 시험관을 하면 당연히 임신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담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됐니, 아가? 이렇게 물어보면 또 대답하기가 좀 애매하고. 네. 그리고 뭐 여성들은 정말 유산이 되면은 충격을 받고 많이 속상하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정말 주수가 더 큰 상태에서 유산이 되면 더 충격이 클 것 같아요. 그거는 너무. 그래서 뭐 정말 중기였다 이러면은 정말 거의 뭐 출산하듯이 이렇게 낳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분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초기야 뭐 간단한 뭐 소파 수술을 하지만 중기 유산이 이후에는 아니어도 뭐 다운증후군 이런 게 생각보다 꽤 많이 진단이 되니까 그럴 때는 중기 이후에 보통 진단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애기 낳는 것처럼 낳아야 되니까. 육모 양막염이라는 자국 내 감염이 퍼져서 전신 감염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신을 더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기는 현재 20주 3일 300g이 안 돼요. 아시다시피 아기가 태어난다고 해도 생존은 불가능한 상태. 왜 그런 건데요? 제가 또 뭘 잘못한 거예요, 쌤? 폐혈증이 심해지면 산모분이 위험해져요. 제가요, 그 검사는 못할 것 같고, 또
혼자서는 더 못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다음날 육모양막염, 육모양막염으로 엄마가 열이 났고 그러면은 폐혈증으로 폐혈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어차피 아기는 나와서 생존 가능성이 없는 주스였고 산모는 열이 났기 때문에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인덕션을 시행을 했고 아기가 나왔는데 이제 살짝 이렇게 꿈틀꿈틀거리는 상태에서 오영 그 전공의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던 그래서 이제 장면들. 뭐 조직 검사를 해야 되니까. 네네네. 여기서 뭔가 반짝반짝거리는 거. 뭐가 붙었다. 반짝이. 어떡해. 지금까지 한 거 어떡해. 그렇게 저기 하진 않아. 이게 더 긴장되는 거같아. 불특정 다수가 보잖아. 옛날에 남자친구가 뭐. 보고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에. 한 방 부탁드립니다. 제가 안 아프게 놔드릴게요. 어떤 주사죠? 폴리트롭인가? 네, 나와. 폴리트로핀. 폴리트롭. 그치, 저기서 저게 뭐야? 저거는 그냥 가짜로 만든 약이에요. 그치. 네, 폴리트롭과 고나트롭 합친 거 같아. 큰코 얘기할게요. 얘기? 난임 주사에 대한 거. 선생님 그냥 포즈 하는 거 방법을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자꾸 이걸 누르고 있어. 이걸. 자꾸 이걸 누르고 저기요, 있어서 천하게. 이걸 눌러야 돼. 지금 얼굴이 빨개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게 이제 그 과배란 주사 맞는 것 같죠? 이거 과배란 주사제는 이제 정확한 시간에 매일매일 정확한 시간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알람을 맞춰놨는데 너무 감동적인 건 이제 남편분도 같이 알람을 맞춰줬는데 이 간격이 맞아요. 너무 되게 감동적이고 이게 참 이게 난임이라는 여정이 그 여성분 혼자 외롭게 걸어갈 수도 있는 그런 여정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분이 같이 함께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너무 보기 좋았어요. 보통 이제 고차수로 가게 되면은 남편분들은 사실 언제 채취하고 이식하는지 관심 없으시고 그 다음에 그냥 채취하는 날에만 이제 와서 정액 채취만 해주시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냉동정자 사용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뭐 언제 어떻게 주사를 맞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길을 갈고 있는지 전혀 모르시는데 여기 남편분은 되게 약간 남편분이 저한테 난임 치료를 받는 저희 와이프를 위해서 저는 어떻게 서포트를 해줘야 되나요? 라고 실질적으로 메일에서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최근에. 그냥 여기 오주영님 남편분처럼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되게 맞습니다. 바람직한 남편 상이신 것 같습니다. 입원한 지 벌써 100일이 됐네요. 근데 이게 축하받을 일이 맞는 거죠? 맞죠. 원래 임신 기간은 쭉 축하받는 시간이에요. 나는 여기서 1000일도 더 버틸 테니까 우리 아기 건강하게만 나오라고요. 근데 사실 저렇게 챙겨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기는 한 적 있어요. 아 진짜요? 사실 뭐 누워서 100일을 있는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죠? 쉽지 않죠. 집에서 와서 아기가 며칠 전부터 안 놀았어요. 이렇게 진단되는 경우 많은데 그렇죠. 병원에 입원해 병원에서도. 있는데도 잘 못 본 것 같아요. 깨끗하고 특별한 증상은 없으셨습니다. 저희 1년차 때는 쌍둥이였거든요. 수술 첫키 근데 이제 일란성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탯줄이 꼬여가지고 병원에 있을 때 그렇게 되는 둘다 거예요. 그렇게 병원에서 그러니까 태중에 이제 네. 사망하는 경우가 드물긴 하죠. 네. 보기는 했었어요. 네. 대학병원에서 워낙 고위험 산모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전공의 때는 이제 간혹 있긴 했는데 정말 마음이 안 좋죠. 저 산모는 뭐 첫째 그 쌍둥이 때도 입원했고 지금도 입원을 해서 계속 클로즈 모니터링 하는 거 보니까 전자간증이나 어쨌든 뭐 그런 안 좋은 병력이 있고 오늘 아침 루틴 NST 검사상에선 이상이 없었는데 좀 전에 산모분이 아기가 잘 안 온다고 해서 NST 다 시행했는데 핫빛이 안 잡힙니다. 소노 봤는데 IUFD 된 것 같습니다. 랩도 깨끗하고 특별한 증상은 없으셨습니다. 수술 첫 케이스로 조정하고 보호자 연락해서 오시라고 하겠습니다. 나는 어떡하냐. 의학적인 설명을 들으는 게 의미가 있나 싶고 같은 엄마로서 생각해보면 더 말문이 막히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때 이제 담당 의사로서 환자한테 어떻게 해야 하나 늘 고민이긴 하잖아요. 그냥 뭐 이럴 때는 공감해주고 그 아픔을 감싸 안아주고 이런 방법이 제일 좋지 않을까. 지금 뭐 의학적으로 뭔 설명을 해도 산모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 32주면 그래도 정말 나와도 살 수도 있는 맞아요. 그런 네. 주스고 사실 더 키우려고 사실 하는 기간이잖아요. 맞아. 그거는. 근데 사실 대학병원은 32주에 태어나도 되는데 맞아요. 예. 사산이죠, 그죠? 예, 안타까운 경우고 굉장히 충격이 크겠죠. 산모 입장에서는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아마 그 쌍둥이를 이제 보통 제왕절개하니까 이번에도 정말 제왕절개하듯이 지금 아이를 수술로, 꺼낸다는 거잖아요. 꺼내야 그러니까 되죠. 그 얼마나 또
또 몸도 상하게 되고 마음도 속상하고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일 것 같습니다. 그 저런 경우에 오래 두면 이제 또 지혈이 잘 안 되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사실은 의사들도 저런 일을 겪으면 되게 트라우마인데 근데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맞아. 꽤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도 보면 뭐 오전까지 태아 모니터링 괜찮았는데 저녁에 갑자기 아기가 안 놀아서 해봤더니 핫빛, 아기 심장이 안 뛰더라. 근데 실제적으로 충분히 있을 수는 맞아요. 있는 일이라서 정말 가끔 있죠. 누구 잘못도 아닌데 너무 안타깝죠 사실. 아픔을 극복하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셋째 생각이 있으면 시도하는 게 일단은 제일 맞죠. 대개는 네. 이제 저런 경우에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서 아기를 부검을 하고 여기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이유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검사를 해도.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첫째 쌍둥이가 없다면 또 모르겠는데 쌍둥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뭐 유전자 검사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해볼 수는 있죠. 그래도 지금 밥 안 드시면 새벽에 배고프실 겁니다. 그러면요, 이 와중에 배고픈 데가 너무 싫고 끔찍하대요. 엄마가 맞나 싶어서. 우리 언니가 그랬거든요. 원래 잘 안 우는 사람인데 그때는 엄청 울면서 그랬어요. 벌써 5년은 더 지났는데 아직도 그날이 가끔 꿈에 나온대요. 억지로라도 드셔보세요. 오영이 언니도 이런 경험 때문에 그쵸.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예. 오랫동안 그러게요. 못했나 봐요. 초기 유산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네. 주수가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유산이 되셨으면 그게 사실 물론 초기 유산도 그렇지만 중기 유산은 더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사실은 배 안에서 아기가 태동도 있었고 내가 그 아이를 느끼고 함께 생활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태동이 없어지고 아이가 없어진다는 상실감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일단은 난임 환자분들이 뭐 그러한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빨리 회복을 하시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다시 일어서서 시험과 시도를 하시고 임신 시도를 하셔야지만 이제 또 임신율이 높은 게 너무나도 현실이기 때문에 회복을 하시고 또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큰 주수는 그래도 그렇게 많이는 없는데 요즘 막 이렇게 15, 16, 17 이럴 때 문제가 뭐 기형이 발견되거나 뭐 다운증후군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얘네들 태어나면 이렇게 화장을 해가지고 이게 뿌려주는 그런 동산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하고 다음번에 임신이 됐어요? 그러면 그 아이랑 똑같은 태명을 지어준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얘는 갖고 다시 얘가 다시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약간 엄마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싶을 것 같아요.